캐나다 정부는 최근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코비드19 긴급 혜택을 연장했습니다. 목요일 연방정부는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E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주수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어젯밤 해당 C24 법안이 가결되어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성립된 선고에 대해 EI 청구권을 가진 근로자는 최대 50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혜택을 받기 위해 EI 프로그램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은 이전의 7,555달러와 비교하여 이제 2020년 수익 임계치를 5,000달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2021년 1월 3일자로 확정된 청구에 소급 적용되며 2021년 9월 25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부 장관 칼라 콜트로는 이 법안에 통과된 것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캐나다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확신을 주고 팬데믹 기간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에게 소득 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다시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캐나다의 노동시장에는 25만 9천 개의 일자리가 확보되었으며 이것은 1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성장을 촉진하려는 계획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 특히 일에 복귀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정말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도울 것이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24 법안으로 인해 캐나다 복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주수가 늘어나는 새로운 규정 또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RB 및 CR12를 이용할 수 있는 주수가 12주 늘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6주에서 38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CRSB 이용 가능 주수는 2주에서 4주로 늘어났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일환으로 캐나다로 귀국하며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 모든 해외여행자들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15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미국에서 추가로 더 받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킬 백신의 물량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150만 회분을 받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약속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회분은 3월 말에 캐나다로 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착한 백신은 60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번 150만 회분이 확보됨에 따라 캐나다인은 향후 2주간 총 500만 회분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6월 말까지 3,650만 회분을, 9월 말까지는 1억 1,800만 회분이 확보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 캐나다는 저용량 주사기 1,300만 개를 확보하게 되어 백신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앞으로 백신 확보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나 캐나다 정부는 최대한 백신 확보 루트를 다양화하여 돌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백신을 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육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 캐나다 보건국은 도착 즉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팁을 공유했습니다. SNS를 통해 육로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를 미리 등록하면 보더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스트 키트 등록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테스트 키트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캐나다 입국 제한 규정을 업데이트했으며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해 여러 번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육로로 입국 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백신을 투여했는지 보여주는 백신 순위에서 캐나다는 현재 2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블룸버그는 133개국에 걸쳐 다양한 백신 통계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33개국에 걸쳐 4억 4,700만 개 이상의 백신이 투여되었으며 하루에 1,100만 회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총 384만 298회의 접종을 했으며 이는 캐나다 인구의 6.1%가 1차 접종을 맞았으며 1.7%는 2차 접종까지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중국, EU, 인도, 영국, 브라질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43위로 67만 6,900회의 접종을 실시했으며 국민의 1.3%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가짜 3M N95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약 33만 개의 가짜 N95 마스크를 회수했고 세관에서 36만 5천 개의 가짜 마스크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3M사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것은 물론 제조도 N95 마스크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는 가짜 마스크는 안전성과 품질 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단속을 더 철저히 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보건부는 3M사의 수술용 마스크 1860, 1860S 그리고 헬스케어 밀입자 마스크를 포함한 위조 모델들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오라 헬스케어 밀입자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1870 플러스가 압류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위조 제품은 마스크 끈이 없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밸브 막힘 등 품질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3M사 웹사이트에 모조품 식별을 위한 팁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몇 달 안에 유명 약국 체인점 런던 드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드럭은 원활하고 편한 BC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공급망 전략을 기획 중이라며 유통센터에서 약국으로 백신들이 배송될 때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특수 냉동고 및 초저온 컨테이너들을 준비하고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잘하기 위해 각종 보호 장비도 구비해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몇 달 안에 백신 물량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집 근처 런던 드럭에서 편하게 접종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C주는 예방접종을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받고 있으며 4월 6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예방접종 예약을 온라인 및 전화로 받을 계획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6월에는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성인들이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의 계획은 BC주의 모든 성인들이 2021년 7월 1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이었던 9월보다 2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라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런던 드럭 측은 자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반 대중분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예약 시스템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통상 사람의 머리카락은 50세 이상이 되면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집니다. 미국 탈모협회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85%가 50대까지 모발이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모낭줄기 세포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모낭줄기 세포의 세포 분열을 통해 새 머리카락이 나오는데 이 줄기 세포 수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모발의 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왜 모낭줄기 세포 수가 적어지는지에 대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도쿄의과 치과대 연구진이 이 원인을 밝혀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모낭줄기 세포 감소의 원인을 비대칭 세포 분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노화에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칭 분열과 비대칭 분열이 적당한 비율로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비대칭 분열 현상이 늘어나며 모낭줄기 세포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칭 분열 현상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세포 밖 환경인 세포의 기질과 세포를 연결하는 구조인 헤미데스모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줄기세포가 세포의 기질에 제대로 붙지 못하게 되어 사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연구는 노화 탈모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탈모 치료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